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백입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전주로 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됐는데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오늘 기준으로 오핀에서 확인해 보니까 전국 평균으로 2,011원이에요 리터당.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또 안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도 우리가 또 휴일이 되면 여행을 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문득 궁금해진 거, 자동차 여행을 했을 때 기름값이, 이런 고유가 시대 때 기름값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젠쿱을 타고 전주로 왕복을 여행을 다녀올 텐데, 전주로 여행하면서 기름값이 얼마나 들고 또 어느 정도를 소비를 했을지. 지금 얘기하는 순간 헬기가 뜨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 만남의 광장에 헬기장이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누가 탄 걸까? 그러니까 모르긴 모르도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와. 자, 이런 고유가 시대에도 저렇게 헬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 항공유 비싼데. 하지만 우리는 일반유를 넣을 거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기름이 오르기 전에 제가 차를 만땅으로 기름을 채우면 한 98,000원 정도 나왔어요. 이 차가 한 53리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최근에 기름을 제가 만땅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기름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조금 넣다 보니까 만땅을 넣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돼가지고, 일단 지금은 한 칸 정도 남은 상태이거든요. 보통 이 정도면은 한 8만원? 뭐 9만원 초반 기름값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주유소를 가가지고 풀로 넣었을 때 또 얼마가 드는지 또 확인을 해보고, 일단 전주로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기름이 얼마나 소비가 됐을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남았죠? 넣고 올게. 보자. 이거는 1994. 그래도 많이 떨어졌네. 고급류 따위는 주지 않는 접니다. 나중에 터미널하고 엔진 예민해지면 그때 줄게. 랩핑도 안 했는데 뭘. 아무튼 1,900원대에서 만땅을 넣으면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한 10만원 초반 나올 것 같긴 한데, 쓸데없이 기름통만 커가지고 지금 42리터 들어간 거 알아요 여기? 아, 103,000원 나왔어. 내거 이제 전주까지 197km 남았거든? 연비가 8.5km 정도 되니까, 아까 내가 단순 계산 해봤을 때 200km 정도 달렸을 때 기름이 소비되는 양이 25.25리터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평균가로 계산하면은 55,000원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내가 단순 계산했을 때 55,000원이랑 실제로 운전했을 때의 가격을 이따가 좀 비교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주 그냥 와, 동작 봐. 간다. 와, 동작 진짜 봐. 전주에 도착을 했고 지금 이 정도 기름을 썼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사전에 이걸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OBD로 쟀을 때 연료 탱크 안에 100%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연료 잔량 74% 정도가, 75 정도 썼다가, 그러니까 25%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나중에 추후에 좀 계산을 해가지고 또 얼마나 전주까지 왕복하는데 썼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짜장면을 뒤지게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물짜장 처음 먹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주 오시면 대보장 한번 들려보세요. 여기 대풍씨 맛집인데, 역시 맛잘알. 아니 짜장면 가격이 5,000원, 7,000원 이러길래 여쭤봤거든. 5,000원 깜짝 놀랐다. 여쭤봤는데 5년 전 가격 그대로래요. 일부러 안 올리시는 거래. 그래서 가서 드셔보세요. 맛있더라고요. 물짜장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내 유튜브 이런 거 하는 거 아닌데. 오늘 지낼 숙소에 도착을 했고, 지금 사실 전주 한옥마을까지 갔다가 좀 돌고 그러고 온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좀 마일리지가 좀 됩니다. 기름 잔량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71% 보이시죠? 그러니까 대략 30% 정도의 기름을 사용을 했고,
지금 연비가 10.6 정도 되거든요. 총 주행거리가 210km 정도 됩니다. 210km를 달렸고 리터당 지금 10km씩 왔으니까 나누기 10 해서 21 곱하기 2010, 그럼 총 지금 42,210원 사용했어요. 생각보다 안 썼는데? 분명 오전에 아침에 제가 계산하고 왔을 때는 55,000원 예상했거든요. 괜찮은데요? 이게 고속 주행할 때 그 연비 주행이 된다는 사실을 좀 간과하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예상보다 13,000원 적게 썼습니다. 저희가 오늘 묵는 숙소인데 한옥 숙소거든요. 오늘 뷰가 이렇습니다. 장난 없어요. 이건 자랑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켰는데, 역시 후진대는 예약하지 않는. 어때? 아 좋지. 이게 진짜 이날 이 한옥을 자체를 숙소로 만든 건데, 저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고 이 문을 열어가지고 이 뷰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개방감이 장난 없더라고요. 근데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뷰가 보이는 구조입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문 거는 게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원래 이렇게 이걸로 걸어야 되는데, 이따가 차도 위로 옮겨가지고 차도 이제 여기 바로 앞에다가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해가지고 사진도 좀 박으려고요. 되게 멋있죠? 아무튼 자랑하는 거임. 가장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 여기가 아원 고택이라고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전주에 와서 아원 고택에서 한번 숙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차를 대봐야 되겠지만은 한옥이 같이 나오는 뷰면 아주 멋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랑 끝.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택과 이 아름다운 산 능선과 대비되는 이런 천박한 배기음이 난무하는 젠쿱을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갈 건데, 어제 일단 70% 정도의 연료가 남았거든요. 서울까지 갔을 때도 동일하게 4만 원 정도가 소비가 되는지 한번 보고, 기존에 이제 강릉 갔다 왔을 때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전 그때 데이터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계산을 좀 해볼까 해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났을지. 과연 이제 기름비, 그러니까 유류가 평균 유류가 2,010원일 때와 평균적으로 1,600원, 1,700원 할 때의 장거리 여행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번 마저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예열 중이고요. 한 210km, 20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지런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켜고 촬영하니까 혼자 떠나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맛있어? 치즈 늘려도. 진짜 지금 괜찮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재미없어. 지루해. 그거 늘리는 건 재밌지 않아? 그것만 재밌어. 이게 뭐야, 저기 혼자 왕따처럼 있네. 아무도 옆에 여기까지 세우길 원치 않는 거야. 상당히 왕따 같아 지금. 이게 더 더러워. 네, 그렇게 전주를 잘 다녀왔습니다. 전주에서 이제 서울로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주행거리랑 연비랑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주행거리는 약 427km를 주행을 했고, 평균 연비는 이제 10.1 정도가 나왔고요. 그렇게 했을 때 5월 8일 당시에 오피넷 유가를 대비했을 때 대략 85,870원 정도가 소비가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뭐 당연히 전주 왕복 다녀왔으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재작년에 한 24년 10월쯤에 강릉에 그 컨텐츠를 찍으러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이제 데이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왕복으로 강릉 여행은 504km 정도를 주행을 했고요. 이 당시에 평균 연비가 10.5 정도가 나왔고 24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오피넷 상에 나와 있는 기름비가 약 1,594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504km를 주행을 하고 연비가 10.5km 정도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76,512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주 여행이 무려 77km를 덜 갔는데도 불구하고 9,358원이라는 금액이 더 들었던 거죠. 기름값이 당연히 오르니까 금액이 올라간 거긴 한데 이렇게 비교하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나실 것 같아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전주까지 427km를 달렸다고 했을 때 필요한 이제 기름의 양이 한 40.67리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거 GPT로 계산을 한 거긴 한데 이랬을 때 1,594원일 때는 약 64,8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동일한 아까 전에 계산했듯이 85,870원이 나왔거든요. 그럼 동일 거리를 갔을 때 64,837원이라는 거는 약 21,000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단발성으로는 크진 않죠. 단발성으로는 사실 이게 뭐 2만원 정도가 더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장기간 반복되면은 이제 금액이 쌓이니까 제가 이 컨텐츠를 시작을 한 이유는 뭐냐면 가끔 이제 유가가 2,000원을 찍고 나서 가끔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 댓글을 보다 보면 아니 유가 뭐 그거 1,500원에서 뭐 1,700원에서 300원 오른 건데 300원 오른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생색내냐 2,000원인 거 뭐 거지들은 안 타면 된다 등 되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기름값이 2,000원이라고 한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그냥 쓰면 됩니다. 뭐 기름을 차를 운행을 덜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일부 소액으로 결제를 하면서 기름을 채우면 돼요. 지금 저는 21,000원 정도를 더 냈지만은 같은 주행거리상 이걸 만약에 매일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트럭 기사분들, 차량을 이용해서 장거리로 이제 운송하는 택배업들 이런 경우에 이분들은 하루에 427km를 주행한다 가정했을 때 2만원씩 매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2만원씩 매일 나갔을 때 뭐 27일 계산했을 때 월에 54만원씩을 더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월 초부터 지속됐으니까 거의 2달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휘발유 기준 100만원 정도를 더 사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작은 부분들의 급격한 변화를 모두 약간 좀 당연하듯이 보시는 경우도 있고 이미 적응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되게 반응들이 다양해서 약간 이런 컨텐츠를 한번 제가 몸소 겪어보면서 좀 피부로 와닿는 영상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름값 300원 오른 거 그거 적게 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들 이제 지금 적응돼가지고 별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좀 담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